장수에게 메나테크 최고 직급자이신 3스타 PPD 정지만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지만입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이제 책을 읽다가 메나텍을 처음 만나봤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테고 혹은 지금도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사업에 실패를 해서 부채만 있고 재산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봤으면 아마 서울대를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책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확실한 눈을 뜨게 됐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적으로 회복을 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또 글리코를 만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를 원한다,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올해가 한갑인데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왜 형들한테 반말하냐고 그러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는 제가 스크린장에 갔는데 방이 없다고 누구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괜찮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앉아가지고 40대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성명을 하고 알아봤더니 저보다 3살이 어린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그 시골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려고 그러면 차를 타고 30km를 나가야 두부 한 모를 만날 수 있어요. 상권이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라고 하는 것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금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연금 지금 잘 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연금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은 줄 돈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방법이 노동소득이 있습니다. 월급, 자영업, 아르바이트. 뭐 익숙하게 우리가 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근데 이쪽에는 이제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건물 임대료, 뭐 다들 조금 받고 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은행이자, 그리고 주식 배당금, 로열티, 연금, 저작권. 그나마 여기서 제일 그래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도 내가 좀 체크할 만한 데가 여기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라진다라고 지금 뉴스에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가 괜찮을까라는 것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산소득으로 돈이 돈을, 그리고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일을 내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에요. 여기서 있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가 없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하던 집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루에 300만 원 정도는 수당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그게 일요일이라도 토요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사과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사과를 먹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매년 사과가 새롭게 계속 열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황당한 일은 뭐냐면 내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책상이 어느 날 사라진 것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일구어놓은 그 성공의 가치가 회사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면 이거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가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내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꿈과 목표가 실현 가능한 회사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비도덕적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아이템이 독보적인가? 너무 아이템이 또 경쟁력이 떨어져서 내가 일하기가 힘든 거면 일하는 것이 이 사업에서 또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의과학적인 증거는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것은 점점 내 자리가 좁아지고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정말 많이 있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는 것은요, 그건 결코 행복하다고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메나테크 회사 소개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6개국에 진출을 해 있고 올해는 확실하게 태국에 오픈을 할 것 같아요.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글리코 영양소 엠브로토스가 최초로 개발이 됐고요. R&D 5천만 불을 투자했고 지금도 꾸준히 이 연구소가 발달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14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특허의 끝자리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움직이는 회사,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회계가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서 정말 비도덕적이거나 뒤에서 뭐 이렇게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수익이 검증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6개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면역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면역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전 세계적으로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요. 우리가 매일 하는 습관들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 이것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식습관만 바꾸면 되는데 그놈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역할,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세포는 원래 돌기체가 10만 개가 있어야, 이런 돌기체가 10만 개 있어야 면역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밖에 안 되더라.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입니다. 여기서 혹시 잘 모르는 거 있으세요? 처음 본 거. 난 저런 음식이 도대체 뭐야? 외국에 가면 가끔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이거 먹고 점심에 이거 먹고 저녁에 이거 먹고 해서 계속 이런 것만 먹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글리코 영양소, 이 돌기체가 필요로 하는 이 영양소가 너무 부족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먹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처럼 이런 걸 먹으면 요즘에 신혼부부들은요, 싱크대가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요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리는 전화로 한대요. 전화로 해가지고 짜장면 2개, 탕수육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코너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아주 간단하게 쉽게 우리가 거기서 한 끼의 식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 되면 괜찮은데요. 그것이 주식이 돼버리면 이제 영양소에 문제가 온다. 영양소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면 배가 고파가지고 먹게 되는데요. 부족이 아니고 균형이 안 맞아요. 쓸데없는 것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은 부족한. 그래서 그게 왜 문제냐면 내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아픈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문둥병이 무서운 게 그겁니다. 농약병에 농약이 들어있을 때는 그게 위험한 물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알고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빵에 묻어 있을 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내가 빠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를 먹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픈데 원인을 알아봤더니 세포가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습관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좀 이 식사를 좀 영양식을 먹을까 해가지고 현미도 뭐 이렇게 가지고 사다 놓고, 문제는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어요. 밖에서 주를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밥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몇 끼를 먹느냐라는 것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바로 보충해 주겠다. 이게 메나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면역을 좀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설동호 원장님께서, 전문가 선생님께서 하여튼 확실하게 면역에 대해서 인지를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시 설명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먹었을 때 이 돌기체의 숫자가 늘어나서 얘네들이 하는 대화나 인지 기능, 그리고 당 영양소가, 이 당이 혈당, 이게 그 당을 받아들일 때 인슐린이 갔을 때 인슐린을 인지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서로 대화하고 인지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요, 동영상들을 한번 볼 때마다 어떤 때는 막 굉장히 흥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서, 야, 이제 사업 끝났다. 이제 이거 보고서 안 믿을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건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영상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그 이튿날 가가지고 보여주니까 그 사람은 다 보고 나서,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근데 얼마 전에 김영국 대표님이 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김영국 대표님? 올해 2023년도에 난리 났다는 거예요. 대박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심각한 얼굴로 이거를 보여주더라고요. 버터지 교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상을 또 받게 됐는데, 이거 그러면서 아마 이거 보면 이제 막 다 쓰러질 거라고 그러면서 사업 설명할 때 앞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나면 처음 온 사람들은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닐 텐데 나도 많이 해봤는데 그거. 근데 어디 가셨어 지금? 역시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될 것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요. 비타민C가 많은 사람들을 괴혈병으로 죽였을 때 옆에서 귤이라든가 레몬 주스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본인이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해도 그걸 안 먹고 버티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세상이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차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 방향성이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갔을 때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결국은 우리의 삶이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제가 다른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이제 원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설명할 조금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됐고요. 자, 여기에 테드 강연 중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장의 흐름보다 너무 이르게 출시된 식품 보조제가 있다. 이 식품 보조제를 설명을 할 때 뭐냐면,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가 시장의 흐름보다 너무 이르게 출시된 그런 회사, 그런 제품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엠브로토스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면 27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96년도에, 그죠? 근데 이때 만들어진 거를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 엠브로토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누가 썼느냐면 창업자 사모님이 쓰셨어요.
린다 캐스터라고. 그분이 직접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옆에서 회장님과 그 주변의 박사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고 뭐 사업하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일일이 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마치 소설책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스폰서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스폰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지금 19년 됐는데요. 딱 한 번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른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있으면 스폰서하고 상담도 하잖아요. 저는 상담 안 하거든요. 왜냐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고 혼자 힘들으면 그 부분이 다운됐을 때 사람인데 그죠? 굉장히 하루 종일 총 맞고 나면 집에 가서 완전히 녹다운이 되거든요. 그리고 누워가지고 이걸 진짜 해야 되는지 진짜 하면 결과가 나올 건지 그냥 앞에 캄캄한 이런 상황을 딱 직면하게 돼요. 그럼 그때 이걸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늘 이 책을 이제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 책이 저한테 스폰서예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적어도 40번은 넘게 이제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실제야? 이 소설 아니야? 이 시나리오 써가지고 그냥 재밌게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황당한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자, 이분은 원래 큰 병원에 임상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신약이 나오면 그 신약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설문을 해요.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느냐 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줘서 뭐 부작용이 얼마나 나는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제 상품화돼 시키는데 아주 그런 쪽에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글리코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두렵다라고 했던 그 질병 에이즈라고 하는 환자들,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는데요. 한 번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이 이 글리코를 통해 가지고 70%가 반응을 보인 거예요. 너무 이분이 놀래 가지고 나 이쪽에 좀 취직할 수 있겠느냐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너무 놀래 가지고 회장님이 대답이 참 걸작이에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일을 해 가지고 박사님 한 달 월급을 못 주는데요. 이 박사님은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나 삼성의료원 이런 데 최고로 유명한 그런 박사님이세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월급도 많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막 그 강남 어디 구석에서 한 사무실 조그만한 거 얻어놓고 몇 명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우리 다단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취직을 하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너네가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라고 그러고 찾아와서 같이 한 회사에 이제 팀이 된 박사님이세요. 이분이 학회에 가가지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만노즈를 통해서 우리가 메나 알로에라고 하는 식품이 지금도 있어요. 그 식품 하나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본 것은 메나 알로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엠브루토스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세포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거기서 아주 선명하게 파워포인트를 보는 것처럼 봤다. 이런 얘기를, 이런 꿈 얘기를 만노즈를 처음으로 발견한 맥가날리 박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식사 중에 머리에 놀랍게도 이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둘이 이거 진짜 나도 공감을 하고 이거 뭐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움직이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후원자를 빨리 물색해보자.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뭐 뻔한 얘기잖아요.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뭐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대하지 않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자, 그 사람입니다. 파란 눈에 젊게 보이는 사람이 진주색 파란 신사복을 입고 벼랑간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이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맥다니엘 박사님, 맥가넬리 박사님 부스 129번으로 가세요. 그 회의 장소에 있는 그 학회 안에 있는 그 부스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들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라진 거예요. 그 말만 딱 하고.
그러니까 그게 소설이지 뭐예요, 그죠? 예. 누가 이걸 믿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게 아리까리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회사에 다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자기 책에 나온 거를 보고 엉뚱하게 써놓으면 반응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129번을 찾아갔더니요, 두 젊은이가 부스를 관리하고 있었고, 한쪽은 책이 진열돼 있었고, 한쪽은 약초가 진열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명함을 줬거나 아니면 자기 소개를 했겠죠. 우리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혹시 우리와 관련된 자료나 어떤 약초 같은 게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없다라고 대답을 받았고요. 이분이 거기서 포기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 다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공간 안에 그러면 찾아볼 만한 데가 여기 말고 없느냐 그랬더니 저기 진열대 뒤에 뭔가 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한번 가서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고 가서 찾아가지고 나왔는데 갈색 병에 하나의 그 표가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라비노 갈락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라비노 갈락탄은 낙엽송 수액에서 추출한 당 영양소였고요. 그것을 들고 여기에 관련된 책이나 논문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다 해가지고 가서 두 개의 논문을 가지고 왔고, 영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는 그 논문 속에는 꿈에서 설명한 들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바로 화학자 에릭 무어를 찾아가죠. 가가지고 빌 맥카넬리 박사가 이 원료를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주세요 얘기를 했고, 60일도 안 돼서 이제 그 식품을 만들었고, 그 식품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암브로토스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엠브로토스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용을 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최고의 핵심적인 그런 식품으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96년도에 하퍼의 생화학 24판이 출판이 됐는데요. 이 책에 없던 챕터가 새롭게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그게 뭐냐면 당 영양소에 대해서 8가지 영양소를 소개를 해놨는데, 그 8가지 영양소를 보고 엠브로토스를 봤더니 이미 엠브로토스 안에는 8가지 영양소가 다 포함이 돼 있었더라. 그리고 155개국에 정식으로 특허를 출원하게 됐는데요. 자, 이 얘기를 그 앞에서 테드 강연을 하면서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에서 이제 막 노벨상을 받기 시작하고, 지금에서 연구가 시작되고, 지금에서 이렇게 이런 어떤 이 면역에 이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흐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일찍 제품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 제품을 만들어낸 박사님들이, 관련되어 있는 박사님들이 한결같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물 받은 겁니다. 신에게 선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는 만노지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빌 맥카넬리였었고요. 꿈을 꾼 거는 맥데닐입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한테 후원을 받을까 고민하고 식사를 하던 중에 잠깐 나타났던 파란색 신사복을 입었던 사람, 129번 부스를 지켰던 그 젊은 두 청년, 그리고 그 논문을 쓰고 아라비노 갈락탄을 만들어내놨던 독일의 학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 사라지고 이제 화학자 에릭 무어,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엠브로토스를 만들고 바로 도장이라도 찍듯이 교과서에 이제 이것이 정말 좋은 거다, 인체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찍어놓는 이런 과정들을 1년에 아주 시나리오 작가들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배우들이 나와서 잠깐 연극을 한 것처럼 일어난, 이게 현실이라면 과연 앞으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특허 분쟁이 있고 미국에서 참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우리가 고피디 세미나를 하면요, 1000명이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냐면 코엑스의 오디토리움에서 그때 같이 세미나 하셨던 분 있죠. 네. 거기서 이렇게 모였다가 얼마 있다가 이런 바람이 한번 샥 불고 났는데 모였더니 92명 모였어요. 사람이 늘어날 때는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것도요, 빠져나갈 때 그 썰렁함 있잖아요. 그 충격, 올라갈 때보다 떨어질 때 그 충격이 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간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갈 데가 없는 사람처럼 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제가 붙잡았던 것은 이 내용을 보고 계속 붙잡았어요. 누군가는 남아서 이걸 지켜야 될 것 같은, 언젠가는 이 제품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정말 힘들어진 그 타이밍에 제대로 한번 이 영양소가 지구를 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저 혼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남아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에도 보면 세상에 없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써놓고요. 투여된 영양제품 치료 결과, 영양소가, 식품이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은 지구 역사 이래 유일하게 메나테크 외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도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네도 특허가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처럼 이렇게 문서로 뽑아오거나 이것이 잘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보내줘라.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달치 월급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아갔어요. 제 한 달치 월급이 꽤 되거든요. 그 정도로 찾아도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식품이 질병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 치료라는 말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어느 비뇨기과 원장님을 한번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 소개 듣기로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긴장을 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처음에는 막 대화가 안 되다가 교과서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교과서에 실렸냐? 실렸다고 그랬더니요. 그러면 본인이 앉아있는 진료실 거기서 일로 가득가득 3번을 자료를 채웠다 비웠다 할 만큼 확인이 돼야 교과서에는 올라갈 수 있대요. 거기만 올라가 있다라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나서 대화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거지 서울대는 안 나왔다고. 근데 그분이 특허청을 보여줬더니 또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줬더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지금 특허청 들어와 있는데 보고 있는데 너네 만약에 내가 이 특허를 보고 내가 이거 환자한테 처방을 했어. 근데 이게 엉터리야.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써놓을 수가 있느냐고. 친구가 아마 특허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거는 특허청에서 뭐 책임지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다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백데이터가 얼만큼 그것을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지 이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대답이 그랬고요. 근데도 그분은 사업을 안 하셨어요. 제품만 조금 드시고. 바로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정말 초창기에는 이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이거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도 했던 것이 바로 이 특허청 자료입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안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이것에 의존해서 식품을 드시기도 하고 사업도 굉장히 이걸 때문에 이제 사업도 많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굉장히 많은 과학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딱 한 권에 몇 줄만 실려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지거든요. 왜냐하면 PDR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다 올려놓을 저것도 안 되거든요. 군번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식품이 몇 개 실렸다고 그것이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막 확장을 시켜가지고 확대를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런 회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사이언스 커버 스토리에 나와 있고요. 42페이지를 할애할 만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참 굉장히 식상한가 봐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주 흥분할 일이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보면 이게 보통 영상들이 아니에요. 하나 볼 때마다 정말 막 흥분되고 소름이 돋을 만큼 그런 대단한 영상들인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이렇게 많고 확실한 어떤 믿음을 줄 만한 자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안 믿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닥쳤을 때는 달라요. 제가 책을 읽는데 책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가 쓴 거. 그 책을 제가 사온 지 5년 만에 읽었어요. 어디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책꽂이에 잘 보이는데도 꽂아놨고요. 강의를 한 번 듣고 나서 그 책이 좋다라고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얼른 빼봐요. 빼서 읽어보면 왜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두껍기는 왜 이렇게 두꺼워 또. 넘겨도 한참 읽다 보면 책장은 넘어가 있는데 앞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면 읽을 의미가 안 나가지고 또 덮어놔요. 이거를 5년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앞에만 몇 번 보다가 말았어요. 근데 부도가 딱 났을 때 영주에 가가지고 그 책을 딱 봤는데요. 단숨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며칠 안 걸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책이 2번째 또 읽었어요. 3번째 읽고 4번을 읽었어요. 4번을 읽었는데 야, 이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 정리를 해야 되겠다. 다이를 펼쳐서 이제 중요한 말만 뽑아서 하랬더니 버릴 말이 없어서 다 베끼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은 책이 왜 언제는 안 보이고 언제는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내 처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제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글리코 영양소도 마찬가지일 거다.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귀등에도 안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족을, 행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물질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앞으로 미래를 보고 흐름이 점점 돌기체가 사라져가는 그런 흐름이라면 이제는 언젠가 이 선에서 버텨왔던 그 건강들이 더 떨어져서 이제 절대로 글리코를 보충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정말 메나테크의 폭풍 성장하는, 퀀텀 리프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 진짜 극단적인 표현을 써놨어요. 뉴턴지의 진음을 벗어난 생명현상의 열쇠, 당사슬이라고 해놨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당사슬이 없으면 뇌기능도 마비가 되고요. 신경 마비돼가지고 전신이 다 식물인간이 되고 백혈구도 아무것도 못하고요. 세포 간에 대화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수정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2006년 1월호에 실렸고요. 이 뒤에 2번이나 더 실렸어요. 이거는 만약에 잘못된 이론이라 잘못된 것이라 확인이 안 된 거다 그러면요, 벌써 이거 뭐 문제들 삼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하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저는 모든 게 사업에 다 집중이 돼 있고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서 스크린장을 가도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사업을 할 때도 누가 왔나 쳐다봐요. 누가 사업을 잘할 사람인가 봐요. 두 종류로만 구분을 해요. 저 사람이 메나테크를 잘할 사람, 이 사람이 잘 못할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거기 총무를 맡고 있더라고요. 제일 잘해 보여. 잘할 것 같아.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컨택을 할까? 어떻게 접근을 할까?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가가지고 내가 퍼터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퍼터를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와가지고 얼마나 자세히 열심히 막 과분할 정도로 기대 이상으로 막 알려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는 형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제 가르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배우고 나서 이제 제가 밥을 사겠다 해가지고 식당을 갔죠. 식당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준비했던 것을 차근차근 꺼내서 대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를 하는 분이냐 그래서 난 다단계를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다단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다단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단계 한다고 얘기하는 건 처음 받았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식품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했더니요, 설명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당에서 소란한데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자료도 변변치 않은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사람
5명의 강사를 통해서 5번의 설명을 듣고 그때 결정을 하는 거 어떻게 되냐. 이게 대단히 나는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설명 한 번 듣고 판단해서 이것을 만약에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선택에 대한 잘못도 나에게 일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강의를 딱 들었는데 이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강의 준비를 그분이 안 했더라고요. 막 땀을 흘려가면서 왔다 갔다 막 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1시간을 때우듯이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역시 여기도 이제 전혀 동기부여를 못 받았어요. 자, 이제 4번 남았다. 2번째 받고 3번째, 4번째를 받았는데도 아직 100%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한 번밖에 남은.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날 광주 이건모 원장님 그 병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같이 가겠냐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근데 그 원장님이 마침 제 소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분은 아시죠? 치과 원장님이잖아요. 4계층을 쓰고 있고 직원이 50명이에요. 치과 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조선대 교수님이시고 그 집안에 이제 의사가 3명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성공하신 분이에요. 뭐 한 달에 억대를 이제 벌고 있는 분이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성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날따라 아들을 조퇴를 맡게 해가지고 갖다 앉혀놓고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을, 사모님도 또 빨리 와라 해가지고 또 여기다 앉혀놓고 본인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스스로 한 번도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저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꿈꾸고 제가 바라보는 차원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공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정지만 사장이다. 이 사람은 그냥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고 상속까지 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나도 배울 뿐만 아니라 와이프한테도 아들한테도 꼭 와서 들어봐라라고 내가 이렇게 일부러 했다. 일어나 봐라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이제 아들을 소개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저를 딱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끼워 앉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이튿날부터 양복을 입고 이제 이 옷을 벗어 던지고 양복을 입고 나오기 시작했죠. 자, 이제 달라졌어요. 자, 여기서 있습니다. 지금 태국 가 있는데요. 태국에 우리 그 KBF 끝나고 이제 랜든하고 우리 노재용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됐죠. 가가지고 여기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오픈을 할 거니까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구기째 그 MET를 이제 했는데 신규가 50명 들어왔어요. 굉장히 지금 사람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본사에서 그 김지수 사장이 뒤에서 엄청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일 있었나 하고 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센터가 좋아가지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태국은 지금 이게 전부 돈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렌탈을 해야 되고요. 택배를 하는데도 10kg에 그러니까 14만, 그 1kg에 14,000원씩 이제 그 택배료를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고, 보름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등록을 하는데도 전부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등록하는데도 전부 자기 손을 거쳐야 되고, 그 하나하나 전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천국 같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회사에, 이렇게 좋은 시설에, 이렇게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고 여기서 했으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김지수 사장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야, 그런데 이것을 해내는 것은 언제 제가 그 신뢰가 갔느냐면요. 전화가 왔어요, 한번. 사장님, 이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 액션을 했습니다. 하루에 5명씩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만 하게 되면 결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걸 한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하는데요. 명절날도 해요. 그래서 명절날은 좀 쉬시지요 그랬더니 하루를 쉬면 리듬이 끊기고 맥이 끊길 것 같아서 자기가 두려워서 못 쉬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스폰서도 없고 센터도 없고 미팅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부 태국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업이에요. 조건이 안 좋아서 시스템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스폰서가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은요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핑계, 어떤 커버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을 못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영향은 좀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그것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도 스폰서가 없어요. 저도 시스템이 처음에 가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흥분을 했냐면 이야 이게 내가 써도 되는 거야? 그 센터를 빌리는데 우리가 서울센터 그 월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서울센터 8층 9층 그 직원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걸 내가 안 내고 내 일을 대신해 주고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또 자리는 텅 비어 있어. 다 내 땅이야.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센터에 갔는데 비좁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미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가서 사업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진짜 이거 누가 방해를 해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몰라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태국에 오픈을 할 것 같고요. 자, 당장 우리가 지금 눈앞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제 챌린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거 구매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언젠가가 지금 하면 돼, 지금. 지금 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오느냐. 개인전에서 예를 들어서 8%를 감소를 하면 89만 8천 원짜리 세트를 하나 준대. 공짜잖아요. 어차피 할 건데, 그죠? 지금 해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단체전 해가지고 또 잘하면 조건이 있어요. 오소리는 하나 준대. 또 미션전 해가지고 또 하면 이것도 준대. 또 뭐 있어요? 특별전 신규 참가해가지고 하게 되면 또 또 준대요. 최다 추천 멘토상 해가지고 또 인바디 측정기 30만 원짜리 또 하나 준대. MZ세대 뭐 해가지고 85년생 이후 여기 참석을 하게 되면 30만 원짜리 뭐 준대 또. 그 다음에 걷기왕 해가지고 하면 50만 원짜리 또 뭐 준대. 뭐 주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약 이 정도의 혜택을 준다는데 이거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할 거냐고. 어차피 할 거면 언젠가는 할 거면 지금 하는 게 유리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하잖아. 방금 티다 어디 갔어? 티다 또. 티다 튀어버리셨네. 네. 티다도 이렇게 준비하려고 플래너들까지 딱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너무 조건이 좋아서 안 하시나요? 혜택이 많아서 안 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도전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보상 플랜을 풀어주는가? 저는 보상 플랜, 우리 회사 보상 플랜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두 번째 가라면 진짜 이건 싸워야 돼요. 최고입니다. 진짜 최고거든요. 다른 회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좋은지를 몰라요. 다른 회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 알 겁니다. 자, 여기 바이너리가 있고요. 브레이크어웨이가 있어요. 바이너리는 뭐냐면 두 줄로만 갈 수 있어요. 두 그룹만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생각을 했을 때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너리의 장점을 그대로 여기다 입혀놨어요. 근데 바이너리는 두 줄이기 때문에요. 하나, 둘. 그런데 우리는 한 라인, 큰 라인을 빼고 나머지를 옆으로 갔든 밑으로 갔든 날 포함해가지고 소실적을 하나로 컴퓨터가 알아서 묶어줘요. 이게 바이너리지 뭐야. 바이너리의 최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두 라인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2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은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단계수가 몇 번 정도 내려가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1000단계, 2000단계 내려갔을 거예요. 두 라인이니까 계속 내려가. 근데 진짜 대박 사업자를 만났어요. 정말 뭐 리더감을 만나. 그 사람이 등록이 되면 어때요? 1892번째 다운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에는 얘기를 하죠. 내 집대처럼 내가 할 테니까 위에 뭐 신경 쓰지 말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요.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혹시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실제 사례예요. 아메이에서 어마어마한 리더들이 그쪽으로 다 옮겼어요. 크라운 암바사더면요 최고 직급입니다. 근데 그쪽으로 옮겨서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전화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막 안 듣고 싶은데 또 자랑을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배가 아프지.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한 그룹은 이미 뭐 국제적으로 커져 있고 한 그룹만 크면 이 사람은 이제 끝나는데 아주 쇼부가 나는 건데 그 한 그룹에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그룹이 그쪽으로 가서 딱 연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참 야 진짜 복이다. 이 사람은 진짜 대박 난 거네. 끝났네. 완전히 끝났네. 본인도 완전히 끝났다 그러고 저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아는 리더들이었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다 그만뒀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관심이 없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3쿠션으로 물어봤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은 왜 다른 데를 갔대요? 그랬더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돌이 아니거든요. 물건이 아니에요.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대단하게 예우를 하고 막 그러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다 뭐 단점이 있고 뭐 잘못하는 게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뭐 옛날에 잘 나갔으면 뭐 잘 나갔지 하면서 이제는 서로 인간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몽땅 다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너리는 그래요. 만약에 맨하테크처럼 이런 일이 있다면 옆으로 왔으면 대박 사건이 일어났겠죠. 그죠? 이게 그 단점을 또 보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여분을 남겨놨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브레이크어웨이는 옆으로 늘리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메이처럼 그런 회사예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열려 있어서 네 그룹만 하세요가 아니에요. 10, 20, 30, 50그룹까지도 능력 있는 대로 펼칠 수 있으면 펼쳐라. 이런 것들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이제 플랜이 돌아가요. 바탕은 유니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레벨로 되어 있고요. 대수별로 1대 8%, 8%, 8%, 6%, 6%, 5%, 4%. 이런 식으로 대는 1대, 한 대는 150점을 1대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유니레벨의 단점은 뭐냐? 이렇게 해서 1대 몇 프로, 2대 몇 프로 하다 보니까 한 줄로 쭉 내려가면서 1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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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점 이래서 7대까지 내려가게 되면 굳이 7대까지 안 내려가더라도 여기에 150점짜리가 하나 딱 붙어가지고 맨날 150점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뻐요? 막 그냥 가서 돈으로 준다고 해도 자꾸 그걸 사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세 칸만 차지하면 여기에 수입이 몇백만 원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유니레벨의 이런 고질적인 부분이 또 각 회사마다 다 이거 골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회의를 하고 이거 뭐 대책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인피니티라고 하는 걸로 해결을 해놨어요. 큰 그룹을 제하고 순수하게 노력을 통해 가지고 늘어난 그룹에 7대까지는 이렇게 주지만 7대 이하에 8대부터는 전체 매출의 0.5%를 다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쩌면 구석구석 한 군데 이 단점이라든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해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회사 한번 보세요. 진짜 이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첫 팩 보너스. 첫 팩 보너스는 내가 구매를 딱 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16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추천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8만 원, 본인이 산 사람에게는 제품으로 8만 1,000원짜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람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껴놓은 거고 딱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구매 조건도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80만 원 이상,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를 구매를 했을 때 이 첫 팩을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여기 그 500점 이게 80만 원짜리거든요. 80만 원짜리가 두 개를 하고 나도 80만 원을 했다 그러면 8만 원. 요게 4개고 그러면 20만 원. 그래서 요거 안에 있는 것만, 이것도 역시 처음 시작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처음 시작해서 세일이 아니고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첫 달부터 수입이 많이 되질 않아서 거기에 조금 보충하라고 이런 것들을 삽입을 시켜놨어요. 멘토 보너스는 열심히 한 사람들을 구분하겠다 해서 추천인이 나로 돼 있는 사람들은 역시 매출 여기 대비해 가지고 주겠다라는 거고, ED 이상 되는 사람은 무조건 PPD가 돼도 10만 원, 스타가 돼도 10만 원입니다. 내 파트너 중에 PPD가 10명이다 그러면 10만 원씩 10명의 그 보너스가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제도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리더 체크. 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 수입이 점점 많아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약 60%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수입을 제공할 거다. 원리는 20%는 어디 기준하느냐면, 이분이 내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에 대한 20% 200만 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밑에 성공자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풀 보너스는 전 세계 매출의 1.5%를 뽑아서 브론즈 PD 이상들에게 나눠주는 보너스고요.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니레벨 보너스는 어떻게, 이거부터 제가 좀 비교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 마케팅을 안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케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예요. 최고 직급이 됐을 때 이 직급자들이 31명이 이렇게 동시에 유지가 돼야 이 사람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어디를 가야 돼요? 여기서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떠나든가, 그리고 여기 올라갔던 사람에게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다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죽어도 이건 안 하겠대. 죽어도 못 하겠대.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아요. 다른데 이거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하고도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한때 잘 나갈 것처럼 강남에 막 빌딩도 사고 그랬는데요. 그 리더들이 다 떠나서 다른 동네 가가지고 리더가 됐어요. 다른 회사에 가서. 저도 여기를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아무리 해도 힘든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설명해 놓은 걸 내가 여기다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오픈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메이라는 회사고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입니다. PT가 6명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1점이라도 부족하면 다이아몬드가 못 됩니다. 근데 이 PT 하나가 매출이 약 1,500만 원 정도 돈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게 동시에 돼야 돼요. 또 지그재그로 되면 안 됩니다. 기간도 맞춰야 돼요.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됐을 경우 5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원발란스로 6천만 원 정도 반값을 올리는데 35% 대 65%를 했는데도 이 정도를 받는다고요. 몇 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몇 배 씌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배라고 그러는데 3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10배 차이는 나는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데를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쉬운지 혜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보상 플랜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한다고. 해봤던 사람만이 이거 실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좋은 그런 보상 플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좀 믿으시면 돼요. 자, 유니레벨 보너스를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립니다. 8%, 6%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제 명세서예요. 시간이 오래되면 여기에 500점짜리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부 150점, 어떤 사람은 156점, 162점 뭐 이렇게 아주 유지 금액 이 정도만 대부분 하는데도 수입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2,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티 보너스, 무한 인피니티 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체크 매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중에 6,200만 원이 여기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기서 한두 명만 더 늘어나잖아요. 이거만 해도 이게 자릿수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보너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올해 뭐 젊은 리더들이 이제 앞으로 막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게요. 올해 조금 좀 습관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앞자리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 작정을 하고 스타트를 올해 한 거예요. 올해 이렇게 결과를 내겠다 이게 아니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여기서 강의를 100번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동기부여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모든 성공은 다 똑같다고 하거든요. 빌 게이츠 잘 아시죠? 그죠? 이 MS를 창업할 때 1200명에게 전달을 했고요. 그 중에 900명이 거절을 했고 300명이 서명을 했답니다. 그 300명 중에 85%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직 그 중에 11명만이 자기를 백만장자로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뭐 STP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허벌라이프의 창업자예요. 마크 유주. 왜 이분을 제가 선택을 했느냐면 네트워크 업계에 가장 성공한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따라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혼자 스폰서도 없고 영주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메이의 그 덱스터 예거라는 사람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을 찾았는데, 이분은 제가 허벌라이프를 해본 적도 없고 이분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볼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사진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온 덕지덕지 사진을 다 오려붙이고요. 그리고 이분을 복제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분이 성공한 그 성장률은요, 전 지구에서 아무도 아직까지도 이 기록을 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의 성공 노하우는 뭐냐면 하루에 10명한테 전달하겠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그거는 맘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해야 된다, 뭐 학교를 나와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든 안 되든 10명한테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분이 20년 만에 40대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또 이분처럼 따라하다가 또 20년 만에 죽을까 봐 그래서 제가 5번으로 줄인 거예요. 줄여서 하루에 5번씩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딱 6개월 했어요. 여러분 6개월 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며칠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4번을 하고 나서 그날 다 거절당한 사람 4번을 만나면요, 온 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아무것도 귀찮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채우려고 떡볶이 먹으러 가가지고 떡볶이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 제발 동기부여 좀 받지 마라. 60대 중반의 아줌마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이것도 사업한다고 나와가지고 맨날 이리 와라 저리 가라 그러면 머리만 아프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건데 왜 했느냐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 그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만나고 싶어 해요. 딸이 놀이방인가 뭐를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하도 제가 거기서 떡볶이 먹으면서 5번째 모자랄 때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동기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딸도 또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대요. 거기서 한 그룹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배터리 집도 제가 갔어요. 배터리 집. 그날 이제 떡볶이도 다 먹었고 이제 거기서도 파트너가 나왔으니, 그래가지고 5일 가는지 며칠 안 되는데 자신감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막 이게 에너지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가서 그냥 얘기하기에는 너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배터리라도 가가지고 5일이라도 갈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시내를 영주를 몇 바퀴를 돌면서 그나마 이제 한번 돈 내고 하는 거니까 좀 제일 근사한 데로 가야지 해가지고 제일 간판이 큰 영주 배터리라고 써 있길래 거기로 이제 들어갔죠. 갔더니 주인이 딱 나오는데 아유 잘못 짚었구나 싶었어요. 딱 보니까 조폭이더라고요. 안 물어봐도 조폭이에요. 말도 못 붙이겠어요. 까무잡잡한 게 윤곽이 딱 그러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가지고 오일 갈아주세요. 그러고 차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꺼내가지고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사업 설명해 놓은 건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내일 와서 찾아가겠다고. 그러고 나서 정신없이 이제 오일값 주고 나왔죠. 그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저건 캐비넷 위에 올라가 있다가 그대로 내려와서 나한테 줄 거다. 이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이요. 그걸 집에 가서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보고요. 끝까지 다 보고 사모님이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폭 부인이 부녀회장의 뭐 어린이 그 모녀 무슨 회장에 그렇게 이쁜 너무 놀랐어요. 전화를 하니까 얼마나 싹싹하고 막 반갑게 받는지요. 어디든지 장소만 알려주면 자기가 찾아가겠대. 영주는 다 한대. 손바닥이래. 오셔가지고 그날 뭐 거의 200만 원치 제품을 딱 떼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기적을 본 게, 야,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숫자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한번 승부를 해보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그룹에서 조그룹에서 우리 아침에 스쿼트 한번 해봅시다. 스쿼트 하면 건강하다는데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할까요? 우리 내일부터 하자. 60일만 해보자 해가지고 60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56일째 오늘 아침까지 이제 56일. 오늘 아침에 또 열심히 했더니 저거를 안 틀어놓고 해가지고 2번 했어요. 그 카메라를 눌러놓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달라진 게 뭐냐면 허벅지가 단단해졌어. 누가 확인해 볼 사람이 있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뭔지 알아요? 6시에 딱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잠이 확 깨버려요.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쪽 눈이 감고 피곤하고 조금 더 자고 이런 게 없이 딱 하고 나면 그냥 완전히 정신이 싹 돌아와요. 물 한 잔 딱 마시고 책을 읽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딱 책을 읽고 하고,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이익이야? 하루에 내가 몸 건강해서 좋아, 책 봐서 좋아, 들어오는 거 이거를 습관화시키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거든요. 60일이 왜 이렇게 길은지 알아요? 어떤 날은 숙제하듯이 해요. 너무 싫어가지고 오늘 뛰어넘어갈까 말까 스스로 저하고 고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면 하기를 잘했어요. 근데 60일의 3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STP를 하루에 5번씩 하는 거를 하게 되면요, 2가지 효과가 분명히 날 거예요. 첫 번째 효과는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사람 앞에 5번씩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5번씩 전달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컨택이 안 돼요. 이거 눌러보세요. 토끼 좀 눌러보세요. 가위 잘라버릴 거야. 혹시 가위 있어요? 가위? 그럼 가위 있어요? 토끼가 약국에 갔어요. 약사님 당근 있어요? 없는데 그 이튿날 가서 약사님 당근 있어요? 없다고 했잖아. 3일째 가서 당근 있어요? 없다니까. 네 번째 가서 당근 있어요? 너 귀 잘라버린다. 5일째 가서 당근 귀가 걱정인 거지. 가위 있어요? 그랬더니 가위 없다고. 당근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지? LTD가 약사가 당근 갖다 놓고 토끼 기다리고 있대. 이게 컨택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만 원씩 벌고 싶으세요? 버는 게 아니야. 들어와 그냥. 그죠? 상속이 돼.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거 하고 싶은데 앞에 행동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무지개를 부려보는 비를 감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 그죠? 내가 무슨 일을 반복했을 때 골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게 되고 골프 선수가 될 거예요. 손흥민은 밥만 먹고 축구만 할 걸요. 미국 조건과 더 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맨하튼을 하는데 3년이 됐는데 지금 뭐 한다고 그랬더라 하는 사람이 이러면 잘못한 거예요. 걔 맨하튼 하는데 주기들은 감압이 될 텐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야 되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는 달라야 돼. 이 사람은 하는 행동이 달라야 되고 그 결과가 달라야 돼. 하는 행동이 다르면 몸이 다릅니다. 우리가 늘 먹는 습관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글리코 영양소를 매일같이 섭취를 했다. 건강이 달라졌을 거고요. 운동을 매일 했다. 체력이 달라졌을 거고, 또 우리가 STP를 달라졌다. 직급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메나테크 하는 사람, 이게 아예 모든 사람들은 입에 옳게 그렇게 딱 평이 나 있어야 돼요. 뭐 하는지를 아직도 몰라. 그럼 나는 혼자만 한 거예요. 혼자만 여기 와서 비밀로 한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옮겨보려고요. 그 여행을 이제 저는 사실 신혼여행은 못 갔어요. 왜냐면 뭐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데 그거야 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더 어려워진 상태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제가 진짜 이제 가장 기대고 집안일을 다 맡아서 했던 누님까지도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디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을 속초에 있는 처갓집에서 하자니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1박을 하고 와야 되고, 저 충청도 시골에서 하려니 또 거기서 1박을 해야 되고, 중간에 서울에서 하는 바람에 그걸 전부 제가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한 3일 동안에 올라가서 뭐 예식장 구하고 뭐 식당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미용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요. 도저히 뭐 어디게 졸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처갓집 뒤에 그 설악산에 잠깐 가가지고 하루 있다가 처갓집에 들려서 이렇게 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장모님이 아주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지, 어떻게 키운 딸인데 평생 한 번뿐이 결혼식에 신혼여행을 못 가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우는 소리 듣고도 잠을 못 자고, 그분은 또 우느라고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아팠던지, 그래서 신혼여행 대신 내가 좀 여행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죠. 100번도 더 간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또 뭐 저거잖아요. 그 비즈니스 타고 뭐 이렇게 아주, 여기 크루즈 갔었어요. 여기 아는 분들 이렇게 계시죠, 그죠? 네. 이분이 선장인데요. 이때 얘기를 잠깐 좀 우리 해볼 게 있는 게, 그 크루즈가 굉장히 럭셔리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 비즈니스 룸밖에 없었잖아요. 일반 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당들이 얼마나 고급 식당인지, 추리닝은 안 되고 뭐 반바지도 안 되고 쓰레빠 신지 말고 뭐 이렇게 주의사항을 쭉 해놔서 또 폼을 잡고 갔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딱 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몇 명이니까 저기 가가지고 막 의자를 날리고 그랬더니 그 종업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튀어와요. 그래가지고 막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가 해가지고, 그러는 순간 이제 랜든 그 부부가 이렇게 딱 왔어요. 그분들이 시범을 보이더만요. 입구에 딱 와가지고 종업원이 없으니까 딱 서서 기다려. 그리고 이제 오니까 자리 준비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웨이터가 딱 쓰니까 사모님이 팔짱을 탁 끼고 앞에 가고, 랜드는 뒤에 따라가가지고 식탁 앞에 가니까 이제 의자를 착 뺐다가 사모님 딱 앉혀드리고 저쪽에 가서 딱 앉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이튿날 가봤더니 이분들이 우리한테 적응을 했어요. 이미 다 의자 갖다가 모아놓고 여기 모아놨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진짜 프로는 본인들한테 고객을 맞추게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중심으로 자기들이 가서 상황을 맞춰주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력을 느꼈고, 이분이 선장님인데 정말 소탈하게, 그죠? 우리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그러고 말하려고 그러고 하는 모습에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여행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즈니스 아니면 안 타려고 그러는 그런 상황이고요. 헬리콥터도 타보고, 이런 차를 언제 만나보겠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가족 여행을 이렇게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만약에 내가 이 피할 곳도 도망갈 상황도 아닌데 사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노후는 내 예상 밖으로 굉장히 빨리 찾아오고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하는 게 좋다. 무엇을요? 내 자산 소득을 늘려놓자라는 거거든요. 왜 메나테크를 하는가? 첫째는 이겁니다. 이쁘고 건강하고 날씬하게. 내 몸, 내가 건강한 게 최고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한계가 없는 수입. 그리고 시간적 자유. 시간을 내가 조절하고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행이나 풍요로운 노후, 친구, 상속까지도 이렇게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에 신경 쓰다 보면 돈이 부족하고요. 돈에 신경 쓰다 보면 건강이, 그죠? 어떤 사람은 더 비참한 사람도 있어요. 돈도 건강도 시간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최고의 사업성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달부터 뭐 다음 주부터 이러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할 사람은요 바로 해버려요. 믿고 따지고 재고 하지 않습니다. 딱 시작해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부터 하는 거고, 사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날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그렇다고 내일 사표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꾸준히 반복했을 때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따져보자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그죠? STP도, 미팅도, 책 읽는 것도, 이런 것들 내가 뽑아서 몇 시 타임에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목표를 정했다라면 자신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그날부터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2023년도에 폭풍 성장하는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